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에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5월 중순쯤이었는데 약 2.5개월 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 한국의 무더운 여름은 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작년 9월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도 정말 더웠던 기억이 있어서 여름엔 되도록이면 이제 한국에 가지 말아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 지금 한 달 동안 한국에 가 있거든요. 남편은 이제 여름에 한국을 간 거는 거의 한 8년 넘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느꼈던 여름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더위 진짜 조심하시고 또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먹는 것도 또 무엇보다 조심하시면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뭐랄까 약간 짜투리 뜨개 근황 모음집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짜잘하게 완성한 거랑 아직 열심히 뜨고 있는 거, 또 실도 새로 구입한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의 최근 뜨개 근황도 좀 공유를 해보고 또 시간이 남으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본 뭐 시리즈 유튜브 컨텐츠 이런 것들도 한번 편하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완성한 것부터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이 브이넥 풀오버인데요. 저번 실장 정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산데스간 더블 선데이랑 수니팅하우스의 퍼즈 모헤어를 같이 합사해서 떴던 작품이에요. 요거는 완성한 지 좀 됐는데 한 4월 말에 완성을 해서 인스타그램에도 착샷을 한번 올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따로 도안은 없고 그냥 이제 기본 브이넥 니트 느낌으로 한번 떠봤었거든요. 고무단 부분을 다 이렇게 두 코 고무단으로 뜨고 또 나름 저만의 포인트랍시고 이렇게 소매 부분이랑 바디 부분에 이런 슬릿 디테일을 한번 줘봤어요. 제가 브이넥을 사실 잘 즐겨 입지 않아서 뜨개 작품도 가디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라운드넥이 많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런 브이넥 니트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색상이 더블 선데이 실은 어버브 더 클라우드 그리고 이 퍼즈 모헤어는 레인드롭이라는 색상인데 약간 채도가 낮은 오묘한 느낌의 이 블루 컬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바디 뜰 때 조금 인내심이 부족했는지 길이는 조금 짧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날씨 추워지기 전에 바디 부분 중간에 살짝 잘라서 길이를 좀 늘리면은 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더블 선데이 이 실이 이제 워낙 부드러운 실이고 여러모로 굉장히 무난한 실이라서 이렇게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 실이고 이 모헤어는 우선 색상이 예쁘고 또 모헤어 치고는 엄청 간지럽거나 막 따갑다거나 하진 않은데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면 이 헤어감이 헤어 자체는 길이가 되게 긴 편인데 숱이 조금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써봤던 모헤어랑 비교를 했을 때 편물이 약간 모헤어 특유의 뽀용한 느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더블 선데이 실이 워낙 부드러운 울실이라 보풀이 되게 잘 날 것 같은 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모헤어를 같이 합사를 했던 건데 모헤어 헤어감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라 이제 과연 얼마나 보풀 방지가 잘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앞으로 좀 더 입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완성했던 거 기본 브이넥 니트를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두 번째로 완성한 거는 이 스카프를 한번 떠봤습니다. 이건 이사에서 나온 레이스 스카프라는 패턴이고요. 모델 착샷이 너무 예뻐서 충동적으로 패턴 구입하고 이제 막 굉장히 빠른 시간에 후루룩 떠서 완성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뜨는 방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패턴의 서술 방식이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스와치를 먼저 이렇게 뜨는 방법이 나오고 본 스카프를 뜨는 방법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스와치 뜨는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정작 본 제품을 떠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처음부터 이 스카프 떠내려가는 방법이 잘 소개되어 있으면은 뭐 오히려 더 쉽게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 서술 방식이 조금 좀 희한했던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필콜라나의 아르베타 이거 저번 영상에도 계속 나왔던 실인데 이거 양말실이라서 내구성도 있고 또 피부에 닿는 느낌도 전혀 따갑거나 하지 않아서 스카프에 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 한번 빨리 또 소진도 할 겸 해서 써봤고 바늘은 4.0mm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 실의 권장 바늘보다는 더 두꺼운 바늘이었는데 안 그래도 실도 좀 미끌거리는 실인데 바늘도 커서 뜨는 맛이 막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되게 가볍고 막 후들거리는 편물로 완성이 돼서 간절기에 목에 가볍게 두르기에는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스카프에 대해 귀여운 부분이 요 끝에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어 있는데 요게 저는 좀 많이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 레이스 무늬도 저는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게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또 디자인의 스카프, 뿌띠 스카프 같은 걸 찾고 계시다면은 이런 디자인도 한번 떠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완성한 거는 이 버킷햇, 코바늘 버킷햇입니다. 저 진짜 코바늘 완전 초보고 패턴도 볼 줄 모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코바늘 자체에 좀 관심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매년 여름만 되면 그렇게 코바늘 편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코바늘에 한번 도전을 해봤고 그래도 이 버킷햇을 먼저 하나 떴습니다. 이거는 따로 도안은 없고 그 간이라는 브랜드의 이런 크로셰 버킷햇이 있는데 그 스티치를 좀 참고를 해서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거 시작했을 때는 요 면실 옛날에 이제 비스티 같은 거 뜨고 좀 남은 실인데 뭐라도 좀 떠서 빨리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좀 그냥 장난삼아 만들었거든요. 근데 완성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2주 후에 좀 늦은 여름 휴가를 가는데 요 모자도 한번 이렇게 챙겨가 보려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로 떠서 이렇게 머리에 그냥 푹 눌러 쓸 수 있는 그런 버킷햇으로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요거 뜨면서 코바늘 나 좀 잘할 수도? 막 이렇게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다른 코바늘 의류를 뜨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한 거 의류 하나, 소품 2개 해서 3가지 한번 보여드려봤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먼저 요거는 한동안 열심히 뜨다가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이렇게 팔 한쪽을 남겨두고 약간 방치가 되어 있는 작품인데 카라가 이렇게 있는 풀오버 니트예요. 실은 열매달 이틀에서 예전에 구입했던 동화 베이지 색상. 근데 베이지라기보다는 거의 브라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회색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 그리고 이렇게 모헤어도 같이 합사를 했는데 이건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실이고 밀라노 출장 갔을 때 들렸던 라나라는 얀샵에서 구입한 모헤어예요. 사실 이 두 실의 색상이 뭔가 서로 엄청 어울리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이 두 실 빨리 또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섞어봤습니다. 지금 소매 한쪽 거의 다 떠서 고무단 뜨는 중이고 다른 쪽 소매 하나 더 남았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거의 다 풀고 좀 다시 떠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커요. 진짜 너무 커요. 이거 남편 선물용으로 뜨고 있는 건데 남편한테도 너무 크더라고요. 특히 소매가 이렇게 줄임을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너무 넓은 느낌이라서 아마 소매 분리하는 부분까지 다 풀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뜬 게 너무 아깝긴 하지만 또 괜히 이상한 사이즈로 완성해서 이렇게 막 못 입고 옷장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다시 뜨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또 제 옷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멀어진 이 카라가 있는 스웨터도 아무튼 진행 중인 상태에 있고요. 요즘 제일 열심히 뜨고 있는 거는 이 크로셰 가디건입니다.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버킷햇을 뜨고 나서 코바늘을 좀 재미를 붙여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겉도 없이 코바늘 의류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코바늘 그 비스티를 예전에 떠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제대로 된 의류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이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옷의 형태를 갖춘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바넷이라는 브랜드에 예전에 이런 크로셰 가디건이 나왔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찾게 됐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너무 화려한 패턴이 아니라서 좀 차분한 느낌도 있고 또 요 테두리에 쭉 둘러진 이 피코뜨기도 귀엽고 해서 완전히 똑같이 째려뜨기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느낌의 옷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메인이 되는 무늬는 던스트라는 한국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 이 크로셰 비스티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무늬를 좀 참고를 해서 가져왔고 저는 그래서 여기 테두리는 피코뜨기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저 예전에 떴던 빨간 기본 가디건 그게 핏이 마음에 들었어서 계속 그 가디건을 이렇게 대보면서 떴는데 제가 이거를 게이지도 내고 계산도 다 했는데도 그 빨간 가디건보다는 조금 작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옷 디자인 자체가 막 이렇게 넉넉하게 입기보다는 옷에 이렇게 좀 정 사이즈로 딱 맞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팔을 한쪽을 뜨고 이제 나머지 한쪽 마저 뜨고 있는데 약간 걸리는 게 이 소매산 부분이 바디랑 무늬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조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직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팔을 다시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 이렇게 이런 뭔가 옷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무늬가 이렇게 잘 맞고 약간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이 티가 나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이 무늬가 안 맞는 게 많이 티가 나는지 저는 좀 어쩔 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 중이고 실은 메이플라워에서 나온 이 기본 면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늘은 2.5mm 바늘로 뜨고 있어요. 실이 한 볼 50g에 170m인데 이거를 제가 총 10볼을 구입을 했고 마지막 볼 되게 넉넉하게 남기고 10볼을 다 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9볼째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실이 모자르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코바늘 의류 이렇게 처음 또 도전해 보는데 굉장히 쑥쑥 자라고 이렇게 대바늘에 비해서 뭔가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뜨고 있었는데 제가 자세가 이상한 건지 좀 어깨랑 이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고 막 하루 종일 뜨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은 진짜 좀 네,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중간중간 꼭 스트레칭을 네,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진짜 완성이 코앞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주말 안에 다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슬리브리스 탑이나 그런 거 입고 이거 걸치면 예쁠 것 같고 또 다른 크로셰 의류 셋업으로 맞춰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크로셰 가디건도 잘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뜨개 프로젝트는 다 보여드렸고 실은 아주 소소하게 두 종류를 구입을 했는데요. 둘 다 메이플라워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면실 구입하면서 같이 구입한 실들이에요. 한국에서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이라서 이게 이 브랜드 실을 좀 보여드릴 때마다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데 또 해외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이거는 산티아고라는 실이고요. 제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그 뉴스카이 실이 이 산티아고라는 이름으로 리뉴얼돼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몽실몽실 공기감이 많은 실이라서 꽤 큰 사이즈의 옷을 떠도 무게가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이 실이. 그래서 권장 바늘이 6mm 바늘인 만큼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실이고요. 이거는 4볼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뉴스카이 실이 여러 색상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라이프 무늬나 아가일 무늬 뭐 이렇게 배색을 해서 의류를 하나 떠볼까 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색상의 산티아고 실을 구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메이플라워에서도 평소에 궁금했던 실을 한번 구입해봤어요. 이거는 엘바라는 이름의 실이고요. 수리 알파카 실이에요. 근데 100% 알파카는 아니고 폴리아미드가 조금 섞여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헤어 대용으로 써도 좋다고 웹사이트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한번 사봤는데 모헤어의 헤어감이랑은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모헤어는 근데 대신 이제 실에 따라서는 조금 따갑거나 약간 간질간질한 실도 있는데
요거는 엄청 부드러워요. 색상은 제가 웹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말린 장밋빛이라고 불리는 그런 핑크색이었는데 이게 막상 받아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보라색 그런 라벤더의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색상이 좀 웹사이트에서 봤던 거랑 조금 달라서 아쉽기는 한데 요것도 이 색상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요 심지가 색상이 조금 더 짙고 주변 헤어들은 색이 좀 밝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요거는 의류를 하나 뜰 목적으로 5볼을 구입을 했습니다. 무게 대비 실 길이는 모헤어랑 비슷한데 가격은 조금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종류의 실, 아까 그 면실까지 포함하면 3가지. 이렇게 소소하게 실 쇼핑도 그동안 잘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뜨개 관련 최근 근황은 다 소개를 해봤고요. 뭔가 그동안 뜨개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가지고 별로 보여드릴 게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 모아놓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네, 보여드릴 게 있었네요. 나머지 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말부터 요즘 좀 재밌게 보고 있었던 여러 컨텐츠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이는 아니고 한 3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영상 준비하면서 내가 요즘 뭘 재밌게 봤지 하면서 쭉 리스트를 썼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베이비 레인디어라고 하는 7부작의 아주 짧은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사실 작년 말에 본 시리즈라서 엄청 최근 컨텐츠는 아니에요. 근데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꼭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이건 영국 작품이고요. 스토킹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당시 그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 되게 오랫동안 있어서 저도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아무 그 배경 지식 없이 봤거든요. 되게 나중에 보니까 이 주연 배우인 리차드 게드라는 배우가 이 베이비 레인디어의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이 내용 자체도 이분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내용이 이 주인공 남자가 코미디언을 꿈꾸고 있는데 되게 잘 안 풀려요. 상황도 좀 안 좋고 막 헤어진 여자친구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돈은 벌어야 되니까 바 같은 데서 바텐더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굉장히 풍채도 조금 있고 행색이 이렇게 많이 초라한 어떤 여자분이 손님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말을 붙이는데 자기는 변호사라고 하면서 막 엄청 허풍을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맥 자랑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주인공 남자가 그거를 그냥 좀 이렇게 잘 받아주고 좀 불쌍하다고 생각도 어떻게 들었는지 음료도 공짜로 내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이 여자가 호감으로 받아들이고 이 남자한테 이제 엄청난 집착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스토킹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레인디어라는 제목도 이 여자가 남자한테 나의 귀여운 아기 순록 뭐 약간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게 그게 또 이제 이 시리즈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스토킹에 관한 내용인데 스토킹 자체의 막 범죄물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주인공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또 큰 일이 있는데 그거랑 맞물리게 되면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물론 스토킹 피해자로서의 엄청 그런 증오도 있지만 이 남자가 막 자기 혐오도 이런 게 엄청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한테 약간의 연민의 감정도 들게 되고 그런 좀 심리 묘사가 되게 재밌었던 흥미로웠던 작품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토킹을 막 미화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총 7부작인데 이제 가운데 에피소드 그러니까 4번째 에피소드가 이 남자가 과거에 겪었던 일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이 여자의 스토킹에 대해서 남자의 행동이 조금 애매해요. 분명히 단호하게 뭔가 화를 내거나 거절을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애매하게 행동을 하고 뭐 어쩔 때 보면 약간 스토킹을 부추기는 그런 행동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 에피소드를 보고 나면은 이 남자의 과거의 일과 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남자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나중에 이 남자가 그 코미디 무대에 올라가서 정신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이 남자가 그간에 느꼈던 그 감정을 다 막 쏟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한 테이크가 되게 긴데 대사 막 그 하나하나 그 배우의 표정 하나하나 이렇게 다 놓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몰입이 되는 그런 네, 대단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우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는 거를 시리즈를 다 나중에 보고 알게 됐는데 과거에 본인이 이렇게 겪었던 일을 자신이 다시 연기한다는 게 저는 진짜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과거의 일이랑 이 스토킹 일 자체도 분명히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던 일이었을 텐데 나중에 이 배우가 직접 겪었던 일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또 이 시리즈 자체가 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엔터테이닝한 그런 줄거리는 아니에요. 이게 되게 심각한 내용이고 또 그 과거에 남자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그 장면은 되게 좀 보기가 괴로울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래도 네,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거를 또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범죄물 느낌으로 이 스토킹 자체에 막 공포스러운 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이 배우의 경험과 또 심리를 이렇게 잘 따라가게 되는 그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레인디어 요거를 너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전에 꼭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요것도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소년의 시간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요거는 4부작으로 베이비 레인디어보다 훨씬 더 짧아요. 그래서 좀 더 긴 영화의 느낌으로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고 저도 물론 한 번에 다 봤습니다. 이것도 공교롭게 영국 작품이고 스포가 될까 봐 막 엄청 자세하게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대충 좀 이렇게 영국의 좀 지방인 것 같아요. 악센트가 뭔가 굉장히 센 지역인데 그 마을의 13세 남자아이가 동급생인 여자아이를 살해했다는 어떤 혐의를 받고 긴급 체포가 돼요. 그래서 총 4부작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냥 이 남자아이가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 구금이 되고 또 조사를 받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 두 분이 계신데 그 형사분이 이 남자아이와 살해를 당한 여자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가서 뭐 선생님도 만나고 다른 학생들도 만나는 뭐 그런 얘기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 남자아이랑 심리학자가 이렇게 1대1로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 남자아이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줄거리만 봤을 때는 정말 오히려 그냥 굉장히 간단한 줄거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무겁고 또 엄청 현실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소재 자체는 10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SNS 관련한 뭐 성범죄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뭐 혐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철이 없고 또 얼마나 막 악마 같은지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어른의 시선?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을 또 키우고 있는 부모들, 또 학교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 또 저를 포함한 이 시리즈를 보고 있는 모든 어른들이 이거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웹상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또 겪고 있는지 하나도 몰랐을까? 약간 뭔가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이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에피소드가 1시간가량은 하는 것 같은데 이 촬영 방식이 다 원테이크로 찍혔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1시간의 내용이 정말 그 물리적으로 1시간 동안 그냥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편집 없이 그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제가 마치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몰입감이 정말 남다르고 이 스크린에서 눈을 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뜨개를 하면서는 다소 보기 힘든 그런 시리즈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이거는 약간 편집으로 원테이크인 것처럼 만든 거 아닐까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메이킹 필름 같은 걸 보니까 진짜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출하시는 분이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또 이런 촬영 방식을 선택하신 거에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음, 뭔가 엄청난 몰입감을 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나오는 배우분들의 연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이 가장 회자가 많이 되는 이 주인공 남자아이 이 배우는 이 작품이 데뷔작인데 진짜 앞으로 어떤 큰 배우가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고 또 세 번째 에피소드의 그 심리학자 역할을 한 여배우도 저는 또 너무 좋았고 특히 주연 뭐 아빠 역할을 하신 배우분도 좋았고 또 뭐 주연 조연 상관없이 연기가 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소년의 시간을 지금까지 세 번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봤을 때 안 보였던 게 보이고 뭐 두 번째 또 봤을 때 놓쳤던 게 또 세 번째 볼 때 보이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게 제일 처음 시작 장면이 그 형사가 남자아이를 이제 체포하기 전에 그 집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아들이랑 잠깐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그게 약간 이른 아침 시간대인데 그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나 오늘 배가 아파가지고 학교 오늘 안 가면 안 되냐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형사 아빠는 또 이렇게 괜히 학교 가기 귀찮아서 깨병 부린다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에피소드는 또 학교가 배경인데 이 형사 아들도 그 학교에 다녀요.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봤을 때 그 배 아파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한 게 되게 안타깝게 들렸고 이 아들과 형사와의 전화 통화 장면이 뭔가 이게 여러 10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른들이 또 너무 모르고 또 너무 그냥 가볍게 느끼지는 않았는지 좀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 같아서 음, 에피소드를 여러 번 볼 때 개인적으로 되게 다르게 느껴졌던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이번 연도 상반기 지금까지 본 작품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그런 시리즈라서 한번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어쩌다 보니 베이비 레인디어랑 소년의 시간 둘 다 뭔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 시리즈를 소개하게 되었는데 조금 다른 분위기로는 저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제일 즐겨보는 게 라이프 플러스 TV라는 채널에서 매주 금요일에 올라오는 라플 위클리라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이 채널이 하나생명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라플 위클리는 이렇게 하나생명이랑 직접적으로 막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안현모님, 이동진님, 궤도님 이렇게 세 분이서 하는 토크 형식의 컨텐츠인데 매주 하나의 주제로 그 주제에 관련된 영화, 시리즈, 책, 뭐 애니메이션, 만화 뭐 이렇게 여러 미디어를 추천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영화를 알아가는 것도 좋고 또 제가 본 영화나 시리즈가 소개가 되면 막 반가운 느낌도 들고 해서 요즘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또 세 분의 분야가 다 다르고 다 관점이 달라서 이렇게 다양한 취향의 컨텐츠들을 좀 알게 되는 것도 저는 또 너무 좋더라고요. 매주 나오는 주제도 뭐 철학적인 주제도 있고 막 가벼운 주제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다양하고 또 너무 진지하거나 또 너무 가벼운 분위기는 또 아니어가지고 네, 저는 또 이렇게 딱 그 중간의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또 오디오만 들어도 되게 편한데 이 영상당 길이가 꽤나 넉넉해서 특히 뜨게 하시면서 보기에 굉장히 좋은 유튜브 영상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뜨게 하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한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 있는 그런 느낌. 이미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셨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넷플릭스 시리즈 2개, 유튜브 컨텐츠 하나 이렇게 추천해 봤는데 다 유명한 좀 컨텐츠들이어가지고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말고도 추천해 드릴 게 정말 많은데 네, 또 이게 영상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개 이야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하고 한번 해봤는데 뜨개 하시면서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또 찍으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